아니라 서로를 순진하게 도와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늑대한테 토끼가 네. 또 늑대는 그걸 먹이로 보지 않고 정말 언제구나 하고 도와주게 되고 맞아요. 그런 좀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물들로 설정을 해서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캐릭터 하나에도 그림 하나에도 이런 깊은 철학적 고찰이 숨어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셨을 겁니다.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실 때 엄마는 화났다도 읽어주실 거고 달샤벳 도 읽어주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애들도 정말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거 안다 그러고 자랑하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자, 엄마들의 책 읽어주기 고민 그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림책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그러게요. 이거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네요. 어머니들 피곤하시죠? 네. 특히 애가 둘, 셋이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마이크 드시고 하지연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5학년, 3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올 초 1월 달까지 책을 계속 읽어줬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읽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히 정성을 들여서 지금까지 읽어줬거든요. 근데 읽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고 저같이 오늘같이 이렇게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또 안 나올 때 이럴 때는 정말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주는 게 좋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언제까지 읽어줘야 돼요? 아니,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는 거는 엄마와의 감정의 교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직까지 그리고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읽어주고 싶어도 읽어달라고 안 할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만큼 저는 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만큼. 애들이 이제 5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책 분량이 이렇게 옛날 그림책처럼 짧은 게 아니고 이 두께도 또 두꺼운 데다가 그 안에 글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한 권을 하룻밤에 다 못 읽어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석찬이 어머니 아까 하셨던 것처럼 엄마 한 줄, 첫째 한 줄, 둘째 한 줄. 엄마 한 줄, 첫째 한 줄, 둘째. 너무 오래 걸릴까요?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제 엄마의 대화, 뭐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거, 뭐 이건 성대모사를 제가 못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제가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읽으면 그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 그 내용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지 어찌는지 엄마가 읽어주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끊지를 못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애도요. 저희 이제 아빠가 뭣도 모르고 이제 일찍 들어와가지고 애 재울 때 들어오면 이제 불을 다 꺼요. 그러면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꽥 질러요. 동화책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 아이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엄마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다 읽어주든 짧게 읽어주든. 네, 좀 더 읽어주세요. 결론은 계속 원하는 한 계속해서 아이가 사랑하는 거니까요. 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은서 어머니 같은 건 애들이 이미 컸는데도 이제 읽어달라 그러는 거니까 뭐 좀 타협을 해서 그림책 쪽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이제 애들이 글자를 익히게 되면 엄마들이 너도 글 쓸 수 있잖아. 네가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거랑 책을 읽는 거는 결코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힘들여서 한자 한자 읽어내고 있는 거지, 애들이. 그렇죠. 책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뭐 글자를 읽을 줄 알더라도 제 생각엔 1, 2학년까지는 그림책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겠습니다. 자, 엄마들의 네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들 고민 번쩍 드셨는데 김수정 어머니. 아니 요즘 만화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만화책을 접하기 전에는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만화책을 접하고 나서는 만화책만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되죠. 정혜린 어머니?
네. 아니 아이가 실사 나오는 책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기차가 나온다거나 이런 책은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성 들여 그린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림책을 아니고 이렇게 사진 나온 책만 읽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엔 또 스마트폰 같은 거 애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일찌감치 맞아요. 그림책은 좀 이렇게 보는 그리고 경향이 있는 그림책, 것 같고. 네, 자기가 노력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니까. 네. 근데 진짜 현장에서 어머님들 상대로 강연 많이 하시니까 고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미 독서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가지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만화책은 그냥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꺼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독서력이 안 갖춰진 친구들, 책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만화책을 보는 거는 책을 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독을 하는 매체가 아니라 만화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그림으로 내용을 이해하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따로 좀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뭐 책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만화책을 보는 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그림책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즐겼어요. 정말 즐기고 너무 잘 읽어주다 보니까 5살 되니까 혼자서 한글을 깨치더라고요. 아, 그런 아이가 진짜로 있네요. 제가 정말 말로만 저도 듣던 아이가. 몰랐어요. 부모님 네. 책을 보고 알았는데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구름빵을 보고 와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책을 꺼내더라고요. 5살 때. 그러더니 그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한글 안 해? 이렇게 저도 놀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을 사랑하던 아이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을 이제 7살이 되다 보니까 알게 되면서부터는 엄마 나 책 싫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엄마 나 책 싫어. 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최 작가님? 선생님께서 만물 박사이신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그러게요. 거의 소아정신과 상담이가 돼버리셨. 저희도 굉장히 그런 거를 의문을 가지고 힘들게 사실은 아이를 키워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아이 게 아니잖아요. 예, 엄마가 약간 편하자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쉽게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매체 같은 경우는 저는 늦게 접하면 늦게 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인데